데이터는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이제 많은 내용들이 좀 공유가 됐습니다만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탄소 감축 플랫폼을 가장 큰 틀에서 이제 구축을 하는 게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우리가 에어비앤비라든가 이런 호텔스닷컴 이런 플랫폼 회사들이 호텔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전 세계의 모든 숙박 콘텐츠들을 묶어서 여기에 대한 숙박을 예약을 하고 관리를 하는 플랫폼을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좋은 어떤 기업 가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데이터는 글로벌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 감축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특허를 기반으로 해서 그 특허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 기술들을 융합을 해서 블록체인의 가치를 올리는 쪽에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탄소 배출권에 대한 비즈니스를 기본적인 부분으로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에 획득을 한 빅데이터 원천 특허를 기반으로 탄소 배출권 관련 블록체인 특허 기술을 유의미하게 좀 저희들이 선점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UNFCCC에서 탄소 배출권을 블록체인으로 관리를 하자라고 하는 대의 명제가 이제 201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거론이 됐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발빠르게 준비를 해서 신개념의 탄소 감축 전략 CR 블록체인 기술을 저희들이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발과 발전 외에 다양한 어떤 혁신 기술들을 융합을 해서 탄소 감축 사업을 병행해서 수익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면 지속 가능한 기술과 기업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PCR 기술과 국내 녹색 기술을 융합을 해서 특별히 이제 개도국가 저개발국가하고 이제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비 감축 및 온실가스 저감을 실현시켜서 새로운 기후 체제 대응에 이바지하는 것을 공익적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은 UNFCCC가 지원하는 기후체인 연합의 회원사입니다. 탄소 배출권을 블록체인으로 하고자 하는 전 세계 협의체가 이제 201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월드뱅크에서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협회고요. 이러한 이제 협회를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제 연구원을 등록을 하고 저는 운영위원으로서의 이제 역할을 하면서 탄소 배출권에 거래 가능한 이제 녹색 기술을 발굴을 하고 우리가 탄소 배출권을 얻으려면은 즉 탄소 자산을 얻으려면은 CDM이라고 하는 어떤 방법론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엔에서 지향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타겟으로 하는 나라의 기술을 공유를 하고 온실가스에 이제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감축하는 목표 달성을 하는 데 저희들이 병행해서 프로젝트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하는 부분은 과연 데이터이 무엇을 다루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1년에 자동차 한 대에서 들어오는 빅데이터 가치가 2010년도 초반부터 한 100만 원 이상의 어떤 가치를 구현한다는 게 공론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자동차의 어떤 불투명한 환경에서 들어오는 많은 이제 데이터를 잘 수집을 하고 그게 돈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이제 개발을 해왔고요. 음력은 한 15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의 어떤 근간이 되는 특정한 이동체의 분야입니다만은 빅데이터를 나름대로 저희들이 미래 가치로 생각을 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켜 온 것들이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블록체인을 사업을 하고 있다는 과거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돈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데이터미라고 하는 용어를 현재 기후체인 연합은
전 세계 이제 70여 개국의 이제 170 정도의 이제 기관이나 기업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올해가 좀 지나면 내년부터는 탄소 배출권을 블록체인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에 많은 기술들이나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등장을 하죠. 보시는 화면은 유엔의 그 4개의 이제 기후 기술 기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가장 큰 CTCN이라고 하는 이제 기구에 이제 등록을 마쳤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탄소 배출권 프로젝트들이 개도국이나 저개발 국가에 큰 규모의 이제 입찰 방식을 진행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들이 탄소 배출권 사업에 대해서 계속 레퍼런스를 쌓아가고 이제 실력들이 좀 인정을 받을 때 향후 이제 뭐 가까운 미래에 뭐 미래라 그러면 5년 이내가 되겠습니다. 미래에 좀 큰 대규모 프로젝트의 탄소 배출권 사업을 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데이터는 지금 다양한 그 협력업체들과 이제 관계사들이 있고요. 나름대로 이제 탄소 배출권이 국경을 초월한 국가를 초월한 어떤 그 공익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유엔의 정책이나 유엔에 유관된 어떤 그 신기술 프로젝트하고 좀 직간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좀 비즈니스 나가고 있고요. 현재 국가 간의 계약이 돼 있는 것은 라오스 정부와 베트남 정부하고는 공식적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MOU 단계에서 MOA 단계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특히 이제 베트남 프로젝트는 상당히 좀 가시권 안에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해외 프로젝트는 간혹 보면은 이제 계약에 다 그치거나 문서에 그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좀 발전시켜 나가는 부분을 좀 깊이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각 국가별로 이제 영향력 있는 좀 인지도 있는 기업을 같은 선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이제 박대그룹, 베트남에는 이제 타이슨 외에 이제 2개 그룹과 저희들이 좀 협력 체계를 지금 갖추어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인도 차이나 반도 쪽에는 전기 오토바이에 대한 이제 수요가 상당히 이제 폭발적으로 커질 그런 기회의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도네시아의 유잭이라고 하는 운송 플랫폼 회사하고 이제 계약을 맺었고, 또 필요한 그 특별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MOA 단계까지 이제 거쳐서 저희들이 좀 밀도 있게 저희들이 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작년에 이제 실무자들이 한 두 차례 이제 왕복을 했습니다만은 현지에서 이제 실증을 하고 실질적인 프로젝트가 구현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올해는 지금 가시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한국해양기술은 저희들하고 이제 그 좀 형제처럼 이렇게 이제 가까운 그 프로젝트를 공유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양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미래 가치의 경영자와 어떤 그 회사의 전반적인 정책들이 좀 서로 부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탄소 배출권 사업을 제도적으로 좀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개도국가 선진국의 어떤 그 중간자적 역할의 위치에 있으면서 탄소 배출권 프로젝트가 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부분보다는 목표관리제라고 해서 에너지 다소비 업체, 전력을 가장 많이 에너지를 쓰고 있는 최초에는 한 600개 업체, 지금 한 700여 개 업체 이상의 그 대상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금 탄소 배출권을 이제 의무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기업들이 국내에서 탄소 배출권을 거래를 하거나 구조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거의 좀 불가능합니다, 제도적으로. 그리고 모든 탄소 배출권 사업이 이제 그 금융 지원이나 또 이런 선진국의 어떤 자금 지원들이 개도국이나 이제 그 저개발 프로젝트, 저개발 국가의 이제 프로젝트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남아시아 쪽에 이제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언급드리면 이제 한국해양기술은 요즘 그 주목을 받고 있는 서해안 지역의 풍력 쪽에 이제 프로젝트를 엔지니어링부터 또 실질적으로 이제 구조물에 대한 설치, 또 사후 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수행을 할 수 있는 한 28년의 업력을 가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서해안 지역의 풍력 프로젝트 4개 프로젝트에 이제 저희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진행하고 있고, 탄소 배출권 대신에 이제 저희들이 이익으로 이제 가져올 수 있는 좀 목표 가치를 한 1억 이상 정도를 향후 이제 한 20년 안에 매점 판매 수익을 가져오는 구조로 저희들이 이제 프로젝트 물량하고 또 한국해양기술이 확보할 수 있는 REC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프로젝트가 상당히 좀 가지적으로 좀 일을 만들어 놨고요. 향후 이제 한 8월이나 9월 정도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이제 공시를 해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이런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데이터 및 구체적으로 참여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인 어떤 수익 구조로 블록체인을 건강하게 만들고 를 높일 수 있는 게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반드시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공익적으로 저희들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사업이 어떤 경영자가 가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주주들이 다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특정한 부분 외에는 이 블록체인이 어떤 돌아가는 상에서 노드들이 가져가야 되는 어떤 그 공유 자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사의 어떤 이익적인 부분들이 온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노드들이 도움이 되고 또 선순환 구조로 계속 이런 탄소 사업이 연장되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구조를 데이터 법인은 물론 이제 여기서 조금 보완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구조 조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별로 저희들이 좀 법인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작년도에 이제 설립한 스타트업, 데이터 블록체인의 탄소 이 기업들이 진행하면서 얻어지는 탄소 자산들은 이제 블록체인에 그대로 자산으로 들어오는 구조를 갖고 있고요. 또 일부 이제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탄소 배출권의 권리만 가지고 온 프로젝트들은 사업적인 부분은 이제 배제를 하고 탄소에 대한 권리만 가지고 오는 또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그 법인을 다 하나하나 구조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후 이제 저희들이 좀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지금 개선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좀 요나 이런 그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각각의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이렇게 신뢰를 가지고 또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해외 쪽에 이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한국 법인으로 해외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탄소 감축 정령을 진행하는 모든 국가에는 사무실과 법인과 또 어카운트와 이런 것들이 이제 준비가 되어야지만이 사업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 진출한 국가에는 전부 저희들이 법인체의 성격을 가지고 현지인들과 외투법인 형태로 대부분 보시는 그 화면은 저희들이 과거에 뭐 한 10년 전부터 자동차의 CO2를 정밀 모니터링하고 자동차에 들어오는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과거에 지금 보면은 데이터의 기술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수집 기술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물론 각 회사마다 기술의 깊이가 다르고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회사만이 이 분야의 세계 최고다라고 말씀을 단언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한 2006년도부터 한 10년 정도는 저희들이 이 분야에 상당히 세계 최고의 어떤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했다라고 답을 할 수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먼저 해오다 보니까 기존에 지금 그 진행하고자 하는 어떤 그 모니터링 시스템이 여러 가지 자동차 제조사하고 문제의 어떤 예지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에서 정보를 얻는 OBD 디바이스나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차를 해킹해서
데이터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향후에 차의 급발진 사고 문제나 또 다른 어떤 제조사에서 어떤 클레임을 걸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술을 원론적으로 선도를 해오면서 미래에는 자동차의 어떤 그 특별한 장치를 하지 않고 GPS 정보와 딥러닝 기술만 가지고 자동차 제조사에서 주는 정보하고는 별개로 우리가 필요한 탄소 데이터나 데이터를 수집하는 할 수 있어야지만이 이 시장을 좀 리드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좀 일찍 연애 모니터링 시스템의 딥러닝 쪽을 좀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달 6월 안에 일단은 이제 그 샘플 CRM 디바이스가 이제 20개를 저희들이 이제 샘플 제작을 해서 1차적으로 이제 테스트가 들어갑니다. 상당히 좀 중요한 그 지금 일정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 디바이스를 일단 저희들이 연동을 해서 서버상에서 연동이 되고 데이터에 대한 어떤 그 흠결이 없는 부분들을 이제 점검을 하고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메인넷 쪽에 이제 저희들이 데이터를 연동을 시켜서 로봇의 옷을 입히는 이런 과정까지가 저희들이 향후 한 2달 정도 저희들이 좀 기간을 가지고 거의 지금 뭐 불철주야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 블록체인의 어떤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앞으로의 한 2달, 맥시멈 3달 정도 기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남들이 하지 않았던 또 분야를 개척하고 남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그 새로운 개념의 블록체인을 저희들이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찬반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저희들은 좀 이해를 시키고 또 설득을 하고 우리의 가치를 진정성 있게 시장에 한차를 지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구체적인 저희들 프로젝트는 2006년 시작이 됐고요. 현재까지 자동차에 대한 빅데이터를 전문적으로 R&D를 하고 2010년도부터 16년도까지는 6년 정도, 그전에는 보로분야 2년까지 8년 정도를 정부의 에코드라이브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그 교통 그 플랫폼에 R&D를 추행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의 뭐 임원진들은 다소 이제 좀 그 일부 좀 구조조정도 좀 됐었고, 최근에 여러분들이 좀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회사의 좀 전문성들, 그리고 블록체인에 좀 옷을 입고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좀 참신한 인재에 대한 요청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경영자로서 충분히 또 공감하고 또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현재 대기업의 구조조정과 이제 인력관리, 경영관리를 전문으로 했던 박사님을 한 분을 이제 영입 결정을 했고요. 다음 달 1일부터 이번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문 인력들이 요소에 한 필요에 한 인력들을 이제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보강을 해 나갈 거고요. 특히 이제 저희들 프로젝트는 탄소 배출권에 대한 데이터를 정말 효율적으로 잘 비즈니스를 하는 게 목숨처럼 중요합니다. 그래서 CDM 전문가를 저희들이 공채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모집을 하려고 일단은 인력을 이제 전문적으로 추천을 하는 그런 이제 업계에다가 인력 수급 의뢰를 지금 해놓은 상태.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풀어 나가고 있다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보시는 특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상당히 소중한 특허고요. 하나하나가 정말 시장이 제대로 전쟁이 붙었을 때 저희들이 자산을 보호하고 남들이 특허를 침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는 기술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특허는 침해를 안 받아서 자산의 가치가 극대화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특허가 너무 쉬워서
많은 쪽에서 도용을 해서 도용한 그 자산 가치를 어떤 소송이나 어떤 협의를 통해서 또 가져오는 것도 저는 좋은 특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보시는 이 많은 특허들은 블록체인에 기반이 되는 어떤 빅데이터에 대한 특허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 테슬라처럼 정말 혁신적인 그 에너지 기술을 이동체에 장착을 해서 전 세계의 모든 전기 오토바이나 3륜차들이 전기 배터리에서 이미 방출된 에너지를 좀 저희들만의 어떤 혁신적인 기술로 회수를 하고 그 회수된 재활용 에너지를 실질적인 킬로와트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그 모니터링한 그 킬로와트에 전기의 탄산 계수인 0.86을 합니다. 그러면은 CO2에 대한 양이 이제 적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바이스도 지금 CRM 디바이스하고 병행해서 데이터가 수집될 수 있도록 차를 두고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그 혁신적인 기술들을 전 세계 오토바이에다가 장착을 하기 위한 이제 준비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관련 특허들도 이제 충분히 확보를 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래쪽에 있는 이 5가지의 특허 상당히 유의미합니다. 왜냐하면은 유엔에서 탄소 배출권을 블록체인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그 키워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전 세계에 있는 블록체인 회사들이 너희들 프로젝트가 왜 블록체인을 하느냐, 왜 블록체인이 필요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그 부분을 현실성 있게 또 그 필요성을 얘기하는 데가 저는 10%가 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데이터 너희들은 왜 이 블록체인을 하는 거야 라고 물으면은 인류의 공동 목표가 CO2를 줄이는 건데 CO2 줄이는 것은 전 세계 190 유엔에 가입된 195개 국가가 이거는 특정한 국가가 독점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엔이라고 하는 국제연합을 통해서 인류가 평등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국경을 초월을 해서. 그런 개념에서 이 기술은 이중지불이 방지가 되어야 되고 효율성 있는 거래가 돼야 되고 가격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가장 적절한 탄소 배출권을 관리하는 기술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유엔에서 공로가 된 부분을 듣자마자 저희들이 기존의 빅데이터 특허를 기반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빅데이터, 자동차에 대한 빅데이터를 블록체인으로 옷을 입히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을 해서 탄소 데이터를 측정하고 증빙하고 검증을 하는 또 보상하는 이런 어떤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허에 청구 항목의 거의 모든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정말 이 탄소 프로젝트들이 블록체인으로 공론화가 되면 될수록 저희들이 이제 특허는 좀 위력을 발휘할 것이고 지금도 그 위력을 느끼는 부분이 뭔가 하면 이 우리가 특허를 가지고 이거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정말 혁신적인 기술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고 있고 너무 많아서 고민이 될 정도로 참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 그게 이제 오히려 단점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부분에 좀 집중과 선택을 좀 못했던 어떤 가용한 어떤 이런 자산들을 분산해서 또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프로젝트라도 제대로 뭐 실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지연되는 이런 현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보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일단 블록체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탄소 배출권 시장은 월드뱅크에서 2018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포스트 2020, 그리고 2021년부터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이제 그 CO2를 무조건 줄여야 되는데, 지구가 1.5도씨 이상까지 올라가는 것을 스스로가 용납하지 말자. 그러려면은 정확하게 감축 목표를 각 국가 간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국가 간의 합의를 위해 1.5도씨를 끌어올리지 말자. 그러면은 지구의 생태계가 파괴가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CO2를 어떻게 줄여야 되느냐. 2010년 대비 배출하는 양을
2030년까지 한 45% 정도를 줄여야지만이 1.5도 지금 안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쓰고 있는 화석연료의 한 45%를 2030년까지 전부 대체 에너지로 친환경 에너지로 당연히 바꿔야 됩니다. 이것을 탄소 배출권 시장으로 돔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한 4천조 시장으로 월드뱅크에서 예견을 했습니다. 4천조 시장은 석유 원료 원유 시장의 지금 한 3배, 공배 시장이 한 40배 정도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탄소를 누가 캐느냐, 누가 이 탄소를 캐고 블록체인으로 등빙을 해서 시장을 선도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열려있는 그 탄소 시장이라고 저희들이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부적인 내용은 한 2가지만 점검해 보면, 지금부터 진행되는, 위에 보면 2015년에 이제 파리협정에서 만들어져서 15년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적용 시기는 2번째 줄에 보면 우측에 2021년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5년마다 모든 국가들은 상향된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향후 5년간 100을 줄이겠다. 그러면 그 5년 후에는 100 이상의 목표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은 탄소 배출권 시장은 망하지 않는다. 국가 존속하는 한 유엔에 가입된 국가들이 기한을 정하지 않고 지금 새로운 기후 체제에 대한 목표를 5년 단위로 계속 상향된 목표를 내놓는 걸로 전부 협의를 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망하지 않는다. 즉 탄소 배출권을 블록체인으로 하자라고 유엔에서 공론화를 했고, 또 기후 체제에 대한 부분이 전 국가가 영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프로젝트는 무너질 이유가 없다라고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그 기금들이 이제 제일 하단에 보면은 개발도상 국가에 최소 이제 연간 한 1,000억 불 이상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베트남이나 라오스, 인도네시아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탄소 감축 프로젝트에 이런 이제 제도적인 자금을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좀 그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장점입니다. 돈이 없으면은 뭐 사업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탄소 프로젝트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뭔가 주주들한테 돈을 받거나 전가를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어떤 시행권이나 비즈니스를 발굴을 하면은 이런 부분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자금들이 전 세계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몰라서 못 쓰거나 방법을 몰라서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막상 이제 발품을 팔아서 띄워보고 또 유엔의 관계 부처를 찾아가 보고 전문가들을 대화를 해본 순간 해본 결과 이 시장은 정말 해볼 만한 시장이다. 그리고 우리가 정확한 명분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한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미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 자금이 없어서 프로젝트를 좀 하기 불가능하다 이런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그런 좀 홈페이지 상에 저희 좀 명예 회장님이 좀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만은, 이제 코인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니까 좀 연세도 좀 드시고 블록체인을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회사를 방문을 하셔서 회사에 좀 애로사항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른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거래소에 진입을 해야 되고, 이 코인의 가치가 오르려면은 새로운 어떤 그 세력들이, 유저들이 객관적으로 우리의 가치를 판단을 하고 코인을 좀 거래를 해줘야 매수적인 세력이 있어야 가치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라고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좀 말씀을 드린 것이 조금 좀 그 이해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그 표현이 우리 외부의 어떤 그 세력들을 내부의 세력들한테 이제 독려하는 이런 개념에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좀 이 시간을 빌어서 이렇게 좀 적은 인원이 들어와 계십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 또 단톡방의 공지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저도 매일매일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블록체인 시장이 상당히 혼탁합니다. 그리고 한국도 정말 과거의 춘추 전국시대처럼 어떤 게 정답이고 또 어떤 코인이 살아남고 어떤 거래소가 살아남는가, 이런 부분에 전 국민이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 블록체인 사업을 하는
일선에서 이제 좀 접하는 이런 좀 정보를 조금 공유를 드리면은, 현재 한국 정부는 투자자들을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정책으로 거래소를 지금 그림들을 좀 해나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이 부분은 뭔가 하면은 전 세계 어느 거래소에도 그 가치가 김치 프리미엄처럼 가격이 들쭉날쭉하지 않고, 내가 하시라도 현실 가치로 팔 수 있을 때 팔 수 있는 검증된 코인들만 거래소에서 취급을 해라. 그래야지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망하거나 코인이 없어지거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피해를 입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을 1차적으로 아마 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검증되지 않은 코인들 후순위부터 일단은 정리를 해나가야지 국가나 어떤 은행권에서 그나마 안정성을 담보로 뭔가 제도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의 어떤 기류가 지금 크게 지금 이렇게 썰물처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은하마켓에 어떤 그 한국의 은행의 어떤 부자를 가지고 거래할 수 있는 코인들은 계속해서 좁혀져 나가고 안정성 있는 위주로 아마 마켓이 운영될 확률이 많다라고 이제 저희들은 그러면 이제 이 거래소의 문화마켓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현재 상장되어 있는 곳에서 빠져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정부의 정책, 또 거래소의 신규 정책, 이런 부분에 우리가 맞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맞는 준비는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성장 가능성이 정말 명확해야 되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그 자산에 대한 가치가 실질적으로 투자자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부가 그래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가치의 어떤 블록체인만이 살아남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과연 데이터미, 그런 그 메이저 거래소, 김치 프리미엄이 없는 전 세계 어떤 거래소에서도 데이터 블록체인이 정말 그 동등하게 가치 있게 과연 자리를 잡을 수 있겠느냐. 또 그 시기가 뭐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메인넷이 발표가 되고 시장이 발표를 했을 때 정말 빠른 기간 안에 저희들이 그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느냐. 이 부분들에 대한 회사의 노력과 또 여러분들의 어떤 객관적인 선택과 판단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이 PCR 블록체인은 기존의 비트코인의 유전자를 받은 그 POW나 POS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이제 메인넷에 대한 부분을 잠깐 좀 언급을 여기서 일단 구도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우리가 흔히 메인넷이라고 하는 부분은 각자가 어떤 유권 해석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블록체인 그 내 어떤 원천 기술을 자기의 생태계를 독자적으로 가지는 그 독자적인 원천 기술을 가지고 그 원천 기술의 다양한 새끼들, 디앱들을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공립적인 형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메인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인넷을 개발하는 데는 정말 많은 인력들과 많은 자금과 이런 장비들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기존의 블록체인상의 순수한 메인넷,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채굴 방식, 이더리움의 채굴 방식, 또 이오스 같은 어떤 그 디포스 개념의 어떤 그런 특수한 어떤 그 투표 의결권을 가진 이런 메인넷, 이런 것들을 처음에 백서상에서 고안을 하고 발전시키고 시행착오로 해나가고 보안을 붙이고 이런 데는 그런 시간과 인력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메인넷이고, 저희 그 메인넷에 가장 기본적인 블록체인을 완전히 갈아엎지 않고 기존에 검증된 메인넷들이 있습니다. 즉 운동장들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운동장. 그 운동장은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갖다 쓰면서 데이터니 지금 추구하는 액션 마이닝, 코인이 태어날 때, 응애하고 태어날 때 자산의 가치를 가지고 태어나는 그 데이터에
암호화를 시키고 보안을 시켜가지고 블록체인의 타산화를 시키는 것이 PCR 블록체인의 메인넷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들어오신 분들도 우리의 메인넷은 탄소 감축 증명 블록체인이 메인넷이에요. 그럼 탄소 감축 증명은 탄소 감축 증명이 액션 마이닝을 통해서 그 데이터가 정확한 데이터들이 흥금 있는 데이터들이 블록체인 서버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 가치가 만들어져야 자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양한 기술들이 탄소를 공익적이든 자발적이든 줄일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데이터들을 다양하게 저희들이 수집을 하는 이 자체가 마이닝이에요. 그래서 우리만이 정말 할 수 있는 액션 마이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허 기술, 이 부분이 우리 메인넷의 뿌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건 메인넷이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를 선택을 안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좀 급하게 편집을 하다가 좀 송출을 못 해드렸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이제 이 블록체인을 과거에 자산에 대해서 이제 직접 담당을 했던 그 국장님이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토론 담화를 한 내용 중에 국회에서 이렇게 이제 블록체인 전문가들하고 정책 전문가들이 이제 대화를 나눌 때 암호 자산을 암호화했다라고 하는데 무슨 자산을 암호화했느냐, 자산이 어디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끝장 토론을 해도 답을 얻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즉 암호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을 암호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행의 통장에 가지고 있는 것도 암호화를 시키고 블록체인에서 뭔가 취한 작업을 하게 되면은 그것도 블록체인 자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이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 암호 자산에 대한 유권 해석은 누가 정답이라고는 지금 할 수 없지만은 저는 정책을 하는 제도권 안으로 편입을 할 수 있는 그 안티 블록체인, 정말 블록체인의 암호화들이 어떤 그 지표가 될 수 없다, 법정 화폐가 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버블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대의 명분을 가졌는가 하면은 우리가 걸어온 길이 정말 맞다, 잘 선택을 했다, 이 혼탁한 블록체인 환경에서 우리가 액션 마이닝을 통해서 만든 이 데이터의 자산을 먼저 만들고 이 자산을 블록체인으로 암호화하는 것이 새로운 신드롬을 만들 수도 있겠다. 분명히 명분이 있겠다. 싸울 만하다. 또 글로벌 탑 코인들하고 경쟁해서 뒤질 이유가 없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또 코인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신뢰를 가지고 정해지는 가격이 지금 코인의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블록체인이 PCR 블록체인이 과연 이 업계에서 신뢰를 가질 수가 있겠느냐. 진짜 액션 마이닝을 통해서 탄소 코인이 블록체인상에서 채굴이 됐느냐. 또 그 채굴이 되는 그 과정에서 흠결이 없느냐. 또 1톤을 줄였을 때 왕코인이 메인넷상에서 정확하게 발행이 되느냐. 아니면 수량 기준 대비 박리담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메인넷으로 어떤 구조를 바꾸지냐. 이런 부분만 저희들이 결정해서 고민을 하면은 저는 충분히 시장에서 제도권하고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비제도권에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블록체인 쪽에서 제가 질문이 좀 나올 것을 대비를 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좀 임의적으로 메인넷을 설명을 드려서 합니다. 다만 저희들 그 메인넷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블록체인의 어떤 가치를 좀 성장시킬 수 있는 제일 큰 자산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PCR이 뭐냐, 데이터미 메인넷이 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정확한 개념 정립을 오늘 좀 기회의 시간을 통해서 좋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부분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인가 이런 글로벌 코인들의 마켓, 비트가 내려가면 다 내려가야 돼. 올라가면 다 올라가야 돼. 이런 부분들의 어떤 기축이 아니라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블록체인 마켓에서 탄소 배출권 마켓을 제한하고 그것을 만들어 나가고 향후에
우리가 뭔가 큰 어떤 자산 가치가 생겼을 때 우리가 블록체인 탄소배출권 마켓을 직접 도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어떤 그 미래를 우리가 서로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코인을 상승시키는 원리는 뭐냐? 자산, 블록체인의 옷을 입기 전에 만들어지는 이 빅데이터에 대한 그 자산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해지고 가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표와 같이 PCR 빅데이터들이 계속 불을 떼는 거고요.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면서. 그리고 위에 있는 이 45도 방향의 이 그래프가 탄소 배출권에 대한 그 거래 시장을 지금 가는 방향들입니다. 오늘날따로 저희들이 유럽의 탄소 배출권 가격을 영국의 인베스팅닷컴을 보면은 한 69,5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올 초에 4만 원이었는데 상당히 많이 일정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금융의 논리에서 보고 상당히 가치 있는 시장이고 분명히 데이터미 지금 주장하는 탄소 배출권 마켓, 탄소 배출권 블록체인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근에도 이제 이 마켓에 대한 특허를 출원을 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가치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특허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저희를 또 선택하고 또 예하고 기회를 서로 공유하는 부분에 좋은 정보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블록체인의 어떤 구조적인 설계는 노드들이 개인일 수도 있고 팀일 수도 있고 또 기업일 수도 있고 또 지자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어떤 노드가 블록체인상에서 CO2를 줄이면은 그 데이터를 우리가 보고 큰 규모든 작은 규모든 일정한 룰 범위 안에서 블록체인으로 보상을 해주는 게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블록체인입니다. 또 이런 그 애프터 마켓에서는 PCR 블록체인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 결제 시스템을 저희들이 또 같이 연결고리를 만드는 이런 부분도 이제 하나의 좋은 장점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비자 카드 회원이 베트남에 가서 저희들 BRT 버스를 미래의 얘기지만은 탑승을 하고 비자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친환경적인 행동을 비자에서 결제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 블록체인에 어떤 그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면은 세계 비자 카드 회원이 액션 마이닝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개념에서 우리의 어떤 이런 공익적인 블록체인이 가시화되고 실질적으로 액션 마이닝으로 이렇게 전환이 될 때 전 세계의 어떤 이런 결제 코스들이 우리도 데이터에 인센티브 받게 해주세요. 또 우리도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들어올 확률도 우리는 배제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그 여행의 에이전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특허를 이미 출원을 했고 이제 앱을 지금 이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 세계에 지금 그 숙박 그 컨텐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어비앤비라든가 이런 쪽하고 이제 연계를 해서 오늘 여행을 가서 호텔에 잠을 자는데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보러 가면서 친환경적인 행동을 결심을 했어요. 오늘 내 방에 청소를 하지 말아라. 아니면 기본적인 청소만 하고 시트는 빨지 말아라. 이렇게 나름대로 앱상에서 등빙을 해주면은 그 호텔에서 내가 착한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시트를 빨는 데 들어가는 물세, 전기세, 인건비가 통상 한 15,000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블록체인상에서 그 착한 행동에 대한 데이터를 사오고 저희들이 코인으로 행동 보상을 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될 때 전 세계의 호텔 투숙을 해가지고 앱상에서 이 검증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의 노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상상했던 부분들이 이제 기술로 구현이 되고 이루어지는 것들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장등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비스미나 오피트에서 막 코인을 사고 팔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서 우리 코인을 가지는 것도 확장성이지만은 누구라도 액션을 잘 하면은 액션 마이닝을 하면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도 저 유럽 끝에 있는 사람도 우리 그 데이터 그 PCR 그 블록체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저는 진정한 확장성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탄소 배출권 가격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늘 저도 지적을 받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글로벌 탑10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전 세계 이런 블록체인 마켓에 신뢰를 주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은 하시라도 글로벌 어떤 이런 탑 그룹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비전이 있다. 그런 부분에 우리 스스로의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유엔은 이미 각 국가들이 블록체인을 채택하기 전에 블록체인 기술들을 많이 도입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는 코인을 거래를 하다 보면은 이 코인이 과연 살아남을까, 뭐 우리나라에서 없어지는 게 아닐까, 또뭐 세계적으로 이게 정말 버블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다만 걱정보다는 우리는 이 시장이 새로운 어떤 컴퓨터 운영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새로운 어떤 OS나 운영 체계로 자리 잡는 부분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하는 거고요. 또 우리의 신념은 국제연합이라고 하는 전 세계의 어떤 특정한 분야에 기후위기, 그 다음에 식량, 전쟁, 이런 부분들을 극복을 할 수 있는 전 세계의 어떤 공동적인 유엔이 이미 각 그 부처별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을 하고 난민들한테 어떤 기부를 할 때 직접 코인으로 송금을 하고 유엔 사무총장이 블록체인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블록체인의 어떤 그 미래에 대한 어떤 영향력에 대한 발표를 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희망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그 4대 거래소를 넘어서 우리가 전 세계의 어떤 통용되는 어떤 블록체인 또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씩은 가지는 내가 그 데이터 코인 1톤을 가져야 내가 1톤을 줄인 착한 행동을 한 사람이다. 이런 것이 역으로 증빙이 되는 이런 문화를 우리가 정말 똘똘 뭉쳐서 만들어 나간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목표 이상의 분명한 가치가 있으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진행하는 이 블록체인 기술은 UN 그 CDM 그 사업부에 탄소 사업이 가능한 것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들 대가라고 물으면은 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게 그 흔히 우리가 말하는 탄소 배출금 받는다고 못 받은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행하는 베트남 BRT나 신대생이나 리젠이나 전기 오토바이로 전환하는 거나 이거는 이미 유엔에 이렇게 하면은 돈을 준 전례가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론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프로젝트를 일준이 그 다음에 혁신적인 신기술을 가지고 아직 방법론이 등록이 안 된 거는 우리 시장이 될 수 있는데 또 그거는 그대로 새로운 전략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해나가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오늘 조금 제가 설명을 조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탄소 마켓을 저희들이 이제 국내나 해외 거래소에 제안을 계속 하고 있고요. 또 그 거래소들이 공익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데도 있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졌고요. 지금 현재 그 블록체인에 대한 거래소들이 만들어지듯이 탄소 코인에 대한 마켓을 먼저 만들고 탄소 배출권 블록체인 거래소로 발전시켜 나가고 전 세계에는 유주의 어떤 그 GCC에 들어와 있는 그 멤버들 중에서도 탄소 배출권을 블록체인으로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를 이미 한 3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올 때 그런 거래소에 대한 가치와 우리의 어떤 이 솔루션에 대한 이 플랫폼에 대한 가치가 정말 한 곳에서 만나면 정말 극대화된 어떤 시장이 형성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설명드리는 그 탄소 코인 거래소, 탄소 배출권 마켓 이런 부분들이 특허 출원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백서를 만들어서 일단 거래소에까지 제안을 했고요. 물론 거래소가 자발적으로 관계 변경이 없기 때문에 마켓을 만들어주고 있겠습니다만 정부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충분히 협조해서 형성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프로젝트는 잘 아시다시피 베트남의 BRT 라오스의 전기 툭툭이를 이제 운송수단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MOA 단계까지 이제 진행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UNDP에서 저희들 BRT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컨설팅에 대한 일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행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또 자격을 좀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절차를 좀 진행하는 과정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어떤 그 문서상으로만 행정적으로만 우리가 사업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BRT를 보완한 17인승 전기버스는 우리가 돈이 들더라도 설계를 하자라고 해서 글로벌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디자인에서부터 OS까지 지금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말이 되면은 베트남 BRT 17인승 버스에 대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디자인하고 구조 설계는 마쳤고요. 현재 이제 결제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버스의 운영 시스템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2단계 프로젝트, 향후 한 3년, 5년 뒤에 하이브리드 개념이 이제 자율주행. 뭐 예를 들면은 버스 운전자가 저희 상황실에서 운전을 하고 모니터로 운전을 하고 실질적인 버스는 안에서 움직이고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이제 올해 안에 구현을 지금 많이 지금 진전이 있고요. 또 베트남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그런 신뢰성 때문에 국내외에 인지도 있는 좀 기업들이 지금 컨소시엄에 좀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향후에 글로벌 기업들이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저희들은 좋은 공식거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리젠 프로젝트는 전무님, 저거 좀 손잡이 좀 가운데 아래. 리젠 프로젝트는 저희들이 지금 최근에 완성된 프로젝트입니다만 상당한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게 오토바이 손잡이입니다. 손잡이인데 보입니까? 위로 보이나요? 요 가로 세로 후미등 브레이크에 들어가는 요게 리젠 볼륨입니다. 그래서 한 1.2cm 정도에 되는 칩하고 컨트롤러에 들어가는 CPU 연동 기술로 운전자가 그냥 엑셀레이터를 당기고 속도를 줄이고 싶으면 엑셀레이터를 놓고 브레이크를 살짝 잡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요 1단 브레이크, 그냥 자연스러운 행동에서 특별한 방치를 하지 않고 요 1단 ABS 리젠 브레이크에서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가 한 20에서 60%가 다시 재활용돼 가지고 배터리에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의미한 그 액티브한 회생제동 중에 하나고요. 지금 이제 전기차에 적용돼 있는 그 액티브 회생제동 기술보다 저희들은 더 탁월한 저희들만의 좀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기술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로 저희들이 좀 글로벌 컨소시엄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크지는 않지만은 이제 2차 테스트 전에 앞에 나간 그 보도 자료를 보고 이제 OBS에서 이제 뉴스 촬영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좀 방송 예정을 두고 있는데 아직 일정 통보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메인 지금 그 세레모니를 한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이제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고 좀 특이한 기술이다라고 해서 지난주에 카메라 팀들이 와서 아나운서 촬영을 해가지고 이제 저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더라도 이제 공영방송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요. 저희들은 이제 이 부분을 더욱더 좀 글로벌 이슈가 될 수 있도록 하나가 됐습니다.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EL 이 조명 광고 기술 좀 많이 좀 가시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매출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명 프로젝트는 지금 이제 전라도 쪽에 좀 일개 군에 저희들이 뭐 크지는 않지만은 지금 이제 기본 납품에 대한 계약서를 받고 이제 제작에 들어갔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도로 간판 쪽에 사업을 진행하는 단계까지 좀그 기획을 좀 많이 좀 들어가 있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스마트 팜은 뭐 여러분들 기존에 이제 노출을 시켰습니다만은 이제 농농자를 짓는 쪽에 탄소 카운팅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2모작, 3모작을 하는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은
벼농사를 함으로 인해서 탄소 배출권에 대한 페널티가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유엔 조달 행사 때 전시했던 이 프로젝트를 그때 여러분들 뭐 언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약간 500대 분량을 저희들이 그때 계약을 했고, 우리가 첫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한 1, 2년 정도 다시 시범 가동을 하고 저희들이 수출에 대한 협의를 하겠다 해서 이제 다음 달에 저희들이 이제 베트남으로 컨테이너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봐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생종류의 프로젝트는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좀 좋은 지금 반응을 얻고 있고요. 적어도 지금 이제 김포에 하루에 그 100리터의 새로운 어떤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파일럿을 갖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실전에 바로 적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는 이 화면에 약 한 4천만 원 정도 뭐 추가 비용을 들여서 이제 부품 보수 작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되고 이제 호치민의 캐슈너 공장으로 저희들이 이제 다음 달이나 그 입국 허가를 받는 이제 하는 허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저희들이 출발을 시킵니다. 이 프로젝트는 테슬라 탄소 포집 프로젝트의 이제 주 원료원 중에 하나로 저희들이 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시 잠깐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술은 여러분들한테 처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난 미더 때 제가 제목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제 이제 최종적으로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교수님하고 최종적인 협의를 마쳤고요. 플라즈마의 특별한 그 수증기 토치 기술을 한국의 정말 저명한 세계적인 석학이 개발을 하셔서 한국전력하고 이제 파일럿도 성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나오는 이제 경유, 또 저급 석탄,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동물 쓰레기 이런 부분에서 원료를 이제 한 1600도씨로 플라즈마로 토치로 이제 그 원자 분류를 해서 메탄하고 CO하고 H로 이제 분리를 하는 그런 특별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소 발전 기술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고, 국내에 이제 일단 일군들이 다 뛰어들었습니다. 기술을 가져가. 그래서 저희들이 한 6차례 정도 미팅을 하고 공익적으로 좀 이 기술을 데이터를 통해서 또 그 탄소 데이터는 블록체인화 하고 이 기술을 탄소 포집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세계 대회 프로젝트로 한번 경연대회 참여를 좀 저희들이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삼고 철학 끝에 어제 최종적인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빠르면은 이제 7월 달 안에 저희들이 이제 테슬라 프로젝트에다가 제안을 해서 상당히 공론화를 시킬 계획이고요. 자료에 대한 기밀성 때문에 제가 그냥 화면을 흘려보냈습니다. 이 이제 그 말씀드린 이제 플라스틱, 발포 플라스틱, 이 부분도 현재 기존의 그 플라스틱 총량을 낮출 수 있는 좀 혁신적인 기술이고요. 약 한 달 전에 제가 그 MOA 이 기술에 대한 탄소 배출권에 대한 글로벌 권리를 이제 저희들이 지고 컨설팅을 하도록 이미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테슬라 프로젝트를 보면은 처음에 그 앨런 머스크가 발표를 할 때 탄소 포집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이제 꿀뚝에서 나오는 거를 캡처를 해서 이거를 저장을 하거나 재활용을 하는 쪽에 세계 챔피언을 뽑고 여기에 1200억의 시상금을 걸겠다. 그리고 전 세계에 참여한 것 중에 15개 프로젝트를 1년 후에 내년 4월 달에 뽑아서 3년 동안 실증을 하겠다. 그래서 우승자에게는 한 600억, 3위에는 3위한테 한 120억에서 200억을 파트별로 한 게 저희들은 지금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이제 리무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이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리젠 기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다음에 플라스틱 총량을 낮출 수 있는 발포 플라스틱, 그리고 전자에 말씀드린 플라즈마로 이제 탄수소 발전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 3개를 전부 대회에 참가를 할 계획입니다. 오직 또 제한된 범위에서 탄소 포집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포집 기술 하나를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좀 상당히 글로벌 이슈가 될 수 있을 거고요. R&D 단계가 아니라 이제 그 실용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상당히 좀 가슴이 벅차고 이 프로젝트를 이 세 가지 프로젝트를 당연히 가야 되고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이런 또 글로벌 이런 좀 드라이브가 걸렸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호재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협력 프로젝트는 지금은 좀 아직 디테일한 발표는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풍력에 대한 발전해가는 산업자원부에서 지금 결정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주주 변경 신고를 마쳐야 이제 저희들이 공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1차 이제 협약은 마쳤습니다. 그리고 2차 이제 본계약을 하면서 기본 단계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한국의 탄소 배출권을 대신해서 베트남이 좀 큰 지금 기회를 지금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예상되는 REC 매점 판매 수익이 한 1,000억 규모로 좀 웃는다. 그리고 우리 프로젝트에 대한 미래 가치를 서로 공감을 하고 우리 프로젝트 물량과 미래의 발전 수익이 되는 REC를 어떤 적절한 가치에서 맞교환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CO2 1톤은 넘어가지 않겠지만은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가치 이상으로 아마 자산이 서로 이동이 될 걸로 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기반의 이제 스마트 시티 부여는 기존에 자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들이 유엔에다가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도시를 탄소배출권 사업으로 이제 저희들이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급가족 기반의 20가구, 50가구, 100가구가 중앙에서 에너지를 받지 않고 측량과 에너지를 다급가족하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인터넷 환경도 좋은 그런 이제 도시 OS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 지속가능 발전 사업단에서 1000페이지 되는 분량의 OS 마스터 플랜을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실행 파일만 저희들이 이제 국내외의 스마트 시티를 하는 쪽에 우리가 OS를 한번 오다를 따게 된다면은 그 부분이 이제 유엔에 등록되는 EDM 도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협력사 포항 공장에서 저희들이 일단은 측정 단지를 이렇게 발빠르게 구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현 가능한 에너지 기술들을 포항에 이제 하나씩 장착시켜서 검증된 기술들만 스마트 시티 쪽에다 구현을 하고 해외에서 바이어들을 이제 한국으로 불러들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축적을 하면서 실질적인 데이터의 에너지 프로젝트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인정하고 해서 저희들이 좀 매출도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박시설도 좀 갖춰놓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미래의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세계의 어떤 기업의 지도가 어떻게 모릅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누가 알아주지도 못하고 또 500명이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초기에 정말 어렵게 우리를 선택해준 분들한테도 충분히 좀 공감하지 못하는 단계에 있습니다만 다 디테일한 부분을 다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또 실명을 가지고 들어오셨지만은 또 각자가 개인이 참여한 어떤 여건이 다 다르고 이해도가 다 다를 수 있고 또 저희들에 대한 그 공감대도 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요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저희들 회사에 대한 시간은 조금 초과가 됐습니다만은 설명을 좀 마치겠습니다. 잠깐 한 10분 정도 휴식했다가 아까 그 동영상 못 보여드린 거 좀 보여드리고 좀 허심탄회하게 질문하신 거 좀 답변하고 응답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그 시작할 때 보여드리려고 했던 영상 잠깐 하시고 이 시청은 그 공직자의 이제 아마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그냥 보수적으로 개인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지각이 담겨 있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잠깐 부가설명. 통장 비밀번호를 만들 때는 네. 통장에 돈이 있어요. 네. 그 돈을 남들이 못 가져가게 비밀번호를 걸어놓는 거잖아요. 근데 암호화폐는 암호화했대. 뭘 암호화한 거지? 고양이 없는 웃음이랑 똑같아요.
속성은 있는데 네네. 존재하는 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사기라 이겁니다. 존재하는 것에 속성은 있을 수 없. 이제 존재하는 것에 속성이 있는데 존재하지 않고 속성이 있을 수가 있느냐? 고향이 없는 웃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냐? 굉장히 유명한 철학적으로 유명한 그 칸트 때부터 나왔던 굉장히 중요한 명제인데요. 네. 저는 거꾸로 그래서 요걸 비틀어서 암호화하지 않은 자산은 있어도 자산 없는 암호화가 있느냐? 암호화 되지 않는 암호 자산이라고 그러는데 뭘 네. 암호화한 거죠? 암호화폐 할 때, 암호자산 얘기할 때요. 예. 우리가 자산을. 통장 비밀번호를 만들 때는 네. 통장에 돈이 있어요. 네. 그 돈을 남들이 못 가져가게 비밀번호를 걸어놓는 거잖아요. 암호화한 거죠. 예. 근데 암호화폐는 암호화했대. 뭘 암호화한 거지? 그러니까 그 고향이 없는 웃음이랑 똑같아요. 속성은 있는데 네네. 존재하는 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사기라 이겁니다. 아니 그 비트코인이 예. 이게 수많은 분들이 이제 예. 사기랍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강하게 얘기하는데 네. 존재하지 않는 것의 속성 내지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암호화했어요. 그게 뭐지? 그래서 초창기에 네. 많은 사람들이 특히 40대 이후의 사람들이 가상 자산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게 네. 기술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게 아니고 그 논리 구조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암호화했다는데 뭘 암호화를 한 거냐? 그냥 암호화했대. 그래서 가치가 있대요. 통장에 1억 원이 들은 통장에 비밀번호를 걸어놨으면 네. 비밀번호를 뭐 잠시 모르긴 하더라도 1억 원이 있다는 게 확실하면 네. 그건 1억 원짜리 통장입니다. 근데 여기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데 가치는 모르는데 아무튼 이거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이건 뭐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들끼리의 약속이니까. 예. 예. 뭘 약속을 했냐 이게 목적어가 뭐냐 이거요. 이걸 이렇게 하자. 예. 예. 이거 거기서 이걸이 뭐냐? 이제 들어가면 굉장히 허무한 개념이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예. 저기 엔지니어들하고 국회 공청회나 가서 제가 네. 항상 얘기를 하면 이 부분에 가서 이제 영원히 이제 논란이 해결되지가 생겨버려요. 않는군요. 예. 아. 그래서 예, 이런 건 아닙니까? 예를 들면 온라인 자산 같은 경우는 사실 네. 해킹 같은 거에 이제 누군가가 한다면 취약할 네.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이른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이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예. 많은 사람들이 그 거래 데이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암호화해서 각자의 컴퓨터 등에 이렇게 막 분산해서 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 예. 그건 누구 하나를 어떻게 하나 해킹하더라도 절대 해결도 안 되고 예. 모두가 다 그러니까 전 세계인을 다 해킹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네,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렇게 암호화해서 분산 처리해 놨다. 그래서 그게 암호화폐 아닐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네, 얘기를 네, 하신 네, 건데 네. 그래서 제가 내리는 결론은 네. 기술하고 상품 또는 기술하고 제품은 다른 것이다. 네. 블록체인 그 기술 자체는 네. 변형 가능성이나 이용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걸 갖고 곧 그게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삼성전자가 7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텔레비전은 만듭니다. 네. 70년대 팔았던 텔레비전은 진공관이었고요. 네. 지금은 LED 기술로 텔레비전을 만들지 않습니까? 네. 텔레비전이라는 상품은 있지만 기술은 달라졌어요. 또 기술은 있는데 상품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비아그라는 처음에 발모 촉진제도로 만들어졌는데 네, 네. 지금은 다른 걸로 쓰잖아요. 네. 네. 기술하고 상품은 다른 겁니다. 그죠?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은 인류에 적용될 가능성이 많지만 상품 그것이 적용된 상품으로서의 가상 자산은 별개의 것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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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처음 만들었을 때 비행기는 복엽기 날개가 2개였는데요. 지금 그런 비행기 봤습니까? 한 대도 없잖아요, 그죠? 네. 네. 지금 날아다니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은 보잉 같이 날개가 하나인 단엽기 내지는 헬기. 심지어 지구 바깥으로 나가는 로켓은 있어도 복엽기는 없어요. 그렇다고 라이트 형제의 꿈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네. 인간이 하늘을 못 날아다니는 것도 아닌데 네.
복엽기라는 상품은 없어졌다. 아,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하고 네. 가상자산은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된다. 블록체인 기술만큼 뭐 훌륭한 예, 거 예, 인정하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그거 이용한 가상화폐, 가상자산이라는 걸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예. 네. 그래도 자산으로서의 가능성이 있어서 음. 믿고 싶어서 투자를 하시겠다. 그것까지 오케이, 말릴 수 없다. 오케이. 예. 네. 그러나 예. 마르크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금은 내재 가치가 있는데 네. 현미경으로 아무리 들여다봐라. 거기 가치가 있냐? 가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 금 자체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네. 바보 같은 생각이다. 그걸 보면 마르크스는 유물론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유신론자에 가까웠었던 사람인데 가치는 마음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으신다면 믿으셔도 좋은데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에 암호화를 건다는 그 말 자체에 약간은 구리구리한 냄새가 나니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라. 걱정이 많이 되신다. 예,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이어서 영상을 시청하셨으니까 영상에 대한 간단한 부연 설명을 들으시고 난 후에 사전에 질문하셨던 10가지 공통 질문들이 계셨습니다. 그 질문들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드리고 이후에 전부 다 응소고를 진행하여서 자유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이 영상을 잠깐 좀 보셨겠습니다만 의아한 부분도 있으실 겁니다. 이제 단 제가 이제 그 정부의 어떤 정책 기조나 그런 걸 좀 파악하기 위해서 좀 자료를 찾다가 이 영상을 보면서 좀 나름대로 상당히 좀 화살처럼 제 가슴에 좀 파고들었던 내용이 보셨던 6분 정도의 내용입니다. 지금 그 정책 쪽에 있는 이제 각 나라의 모든 어떤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과연 이 암호 자산을 디지털 자산을 이제 화폐로 인정을 해주느냐, 못 해주느냐, 여건으로 편입시키느냐 이런 부분이 전 세계가 이제 풀어야 될 숙제인데 우리나라의 그 한국은행에 이제 이 분야를 담당했던 이제 국장님이 핵심적으로 이제 얘기한 내용이 6분입니다. 과연 지금 그 암호화폐들이 뭘 암호화를 시켰느냐, 어떤 자산을 암호화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가장 전문가들이. 저는 이제 이 텀에서 어떤 걸 느꼈느냐, 데이터는 암호화할 자산을 마이닝을 하니까 양쪽 다 부합된 어떤 솔루션이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확신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어떤 돈을 주고 100원을 주고 100원어치 어떤 디지털 자산을 암호화폐를 마이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빅데이터 생태계에서 액션 마이닝을 블록체인으로 자산으로 끌어들여서 이 부분이 가공되지 않는 어떤 암호 자산으로 해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정책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이나 블록체인 쪽의 어떤 기술과 암호화폐를 분리해야 되느냐, 따로 생각해야 되느냐, 필연적으로 같이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좀 혼탁스러운 부분에 우리가 뭔가 좀 해결책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금 오늘 제가 설명드린 그 메인넷에 대한 그 개념적인 좀 당위성을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우선 좀 질문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은 이제 우리 차동혁 실장을 통해서 사회를 보게끔 하고 질문을 하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의 조직도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각 분야별 전문 인력의 배치와 역량이 어떤지 질문하셨습니다. 아까 조직에 대한 부분의 부족함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이런 시스템을 좀 우리의 어떤 품격에 맞게끔 글로벌 수준에 맞게끔 전문 인력들을 좀 보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선 그 전체적인 회사의 프로젝트와 현재 있는 인력들에 대한 어떤 구조조정도 좀 필요하고,
또 요소에 좀 그 수장들이 좀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좀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제 블록체인 분야 쪽에 좀 취약한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회사가 블록체인 엔지니어들에 대해서 이제 고가의 어떤 연봉을 주고 5명이든 10명이든 이렇게 영입을 해서 우리 PCR에 대한 블록체인을 개발하는 것은 좀 무의미하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현재 이제 뭐 오늘 제가 조직도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메인넷을 지금 참여하는 그 엔지니어들은 이제 좀 다국적 엔지니어들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약간 2명, 미국에서 2명, 이스라엘 2명, 그다음에 한국 2명 이렇게 해서 총 8명이 이제 PCR 블록체인의 어떤 그 관계에서 합류를 하면서 최종적인 좀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저희들이 테스트넷 정도가 적용이 되는 이제 8월 달에 저희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좀 오픈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회사에 좀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나가고 우리가 또 취약한 부분들은 외부 인력들을 우리의 가치를 가지고 이제 충분히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느냐. 배달의 민족이 오토바이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어떤 많은 그 오토바이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들의 어떤 그 공통적인 목표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보상 프레임을 통해서 수요를 많이 창출하는 부분들이 어떤 그 발휘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블록체인에 대한 또 진단도 하고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또 특별한 인재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보강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인에 대한 전망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상장 폐지의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외출 권능과의 연계가 가능한지, 메인넷은 언제 오픈하는지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요. 상장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상장 폐지와 상장 전환은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장 폐지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의 어떤 블록체인에 대한 가치가 없거나 스캠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이 업계에서 완전히 퇴출을 당하는 것을 저희들은 좀 폐지의 개념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국내에 이제 빅4를 포함한 그 ISMS 그 보안을 인정을 받은 업체가 총 20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의 이제 공통적인 의견은 어떤 그 원화마켓에 대한 그 은행 인증이라든가 정부의 어떤 제도권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이제 그 문서적인 부분이나 기술에 대한 검증 부분이나 또 글로벌 거래소에 다양하게 상장이 되어서 이제 긴치 프리미엄이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타가 인정을 할 수 있는 투자자들한테 그 피해가 가지 않는 이런 부분의 코인을 제외하고는 일단 원화마켓에서 전부 배제 원칙을 좀 하고 있는 것을 구조를 느낍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이제 제도를 지금 결정하는 9월달 단계 또 뭐 연말까지 연장되는 부분도 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단계까지는 우선 이 폭풍우를 피하고자 하는 게 좀 거래소들의 공통적인 지금 뭐 자기들이 살아남아야 다음이 있으니까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여러 가지 비트나 빗썸이나 다른 코인들이 지금 유의 종목을 지정을 하고 또 프로비트도 먼저 그런 액션을 먼저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이 프로젝트가 뭐 잘 못됐거나 블록체인이 불필요하거나 정말 뭐 비전이 없거나 이렇게 해서 상장 폐지의 절차를 밟은 부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의 이제 뭐 이런 거래소의 전 세계적인 흐름을 좀 저한테 묻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원화마켓이 최소 뭐 한 거래소당 뭐 20개 프로젝트 이내, 뭐 글로벌 순위에서 탑 20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원화마켓을 배제를 한다 그러면은 원화마켓 이외에 비트나 이더나 USDT 마켓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역으로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원화마켓에서 그 거래하는 현재의 어떤 수요들이 대량으로 이제 그 원화마켓 외의 마켓이나 글로벌 인지도 있는 마켓으로 뭔가 좀 전환되는 이동 현상도 좀 보이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서 데이터는
현재 메인넷,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드린 PCR 메인넷이 나왔을 때는 국내의 어떤 원화 마켓이나 해외의 어떤 마켓에도 우리가 어떤 보안이나 블록체인에 대한 무결이나 이런 것들을 검증받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ERC20 기반의 전 세계의 모든 코인들이 지금 토큰 베이스로 하고 있는 거는 사실 그 프로젝트 백스로 놓고 보면은 월세집을 사는 겁니다. 월세나 전세를 산다라고 봐야 되고요. 자기의 어떤 생태계를 백스를 완성하는 코인 단계 또 메인넷을 완성하는 단계가 이제 자기 집에 집을 짓고 들어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메인넷이 구현이 되는 거하고 ERC20 상태에서 어떤 가격을 유지하는 거는 저는 많은 어떤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지금 뭐 빅4를 포함해서 가능성이 있는 거래소의 이제 전체적인 상장을 뭐 접수하고 타진해 나가고 이렇게 이제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 단계인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좀 결심을 하는 부분은 우리의 메인넷에 대한 블록체인을 가지고 또 오딧을 또 받아야 됩니다. 또 스마트 그 블록체인에 대한 보안 검증을 받아야 되고, 그 장글 솔루션에 대해서 사업 전반에 대한 경영 평가, 그 다음에 어떤 그 회사의 어떤 그 포괄적인 모든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이더리움처럼 AA 등급을 받거나 만한 글로벌 순위에 들어가 있는 한 트리플 B 이상의 어떤 등급을 받는 것도 좀 상당히 요즘은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야 거래소들이 그 외부 검증기관의 그 데이터를 믿고 자기들이 책임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그 외부 검증기관의 데이터를 가지고 사실은 이제 상장의 어떤 심사에 중요한 요소로 이렇게 이제 활용을 이제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8월 달에 빅4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의 결정 사항이 아니고 제가 결론을 내리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좀 객관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도 거기에 분명히 진입을 할 수 있는 명분도 있고, 또 능력도 있고, 가치도 있다라는 부분으로 제가 우선 오늘로서 답변을 드리고요. 일단 목표는, 저희들이, 그 메인넷이 정말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출시가 돼서 PCR 마이닝이 진행되는 8월하고 9월 시점에 이 부분에 대한 보안 검증과 또 장글에 대한 검토, 요즘은 이제 조금 기존에 우리가 이제 경영 평가를 미리 받아 놓으면은 시간을 뭐 한 2달에서 한 1, 2주로 좀 당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섭의로 협의를 했고요. 현재 ERC20 기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오디션 이제 저희들이 검주 중에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또 토대로 해서 장글에 대한 또 심사를 받아야 되고, 장글은 이제 프로젝트가 밀려 있는 게 많이 있다 보니까 한 달 내지 2달 정도 되어야 결과를 이제 이제 결과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그걸 충분히 검토해서 등급을 매긴 결과를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의 고민은 이게 이제 결과가 뭐 좋다 나쁘다 OX로 나오는 게 아니고 C, B, BB, 트리플 B, A, 뭐 A 더블, 트리플 A 이런 식으로 이제 딱 결과를 거기에서 평가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기왕에 저희들이 제대로 된 정명 승부를 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 우리의 메인넷 기반을 평가를 받는 것이 B 받을 것을 A 받고 C 받을 것을 B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글 평가서 경영 전반에 대한 회사 전반에 대한 보안, 법률, 백서, 또 회사에 대한 프로젝트, 또 구성원들 이런 모든 평가에 대해 가지고 C를 받으면은 스캠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장글 평가 보고서를 받아서 C 등급이 이제 나온 부분들은 거의 이제 블록체인 마켓에서 형태가 되거나 이제 대출이 된다고 이제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있고요. 무조건 이제 B 등급 이상, 목표를 A 정도의 어떤 등급을 두고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좀 차근차근히 또 계획을 진행을 하고 2주 만에 있는 미덕을 통해서 또 CRM 디바이스가 또 이렇게 진행 연동되는 것도 또 직접 구현하는 것을 또 저희들이 좀 실행을 해드리고 또 언론을 통해서도 또 보도도 하고 또 메인넷도 이제 가시화되는 것을 저희들이 좀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좀 나갈 계획입니다. 안 나와요.
추가 대목이 나오면 공개를 하실 예정이시죠? 일단 그 오디트에 대한 그 자료는 저희들이 이제 접수를 하고 장글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평가 결과가 나오면 공개를 하겠습니다. 공개를 하는 부분도 이제 내부 공개를 할 거냐, 대외 공개를 할 거냐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지만은 잘 나온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뭐 잘 나오는 것은 저는 자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거래소에서 접수하는 이 결과물에 대해서 보안을 유지해 달라. 또 불특정 다수에게도 공개하는 것을 또 일반 어떤 이런 그 환경에서 제한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 또 다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어떤 부분이 취약하고 또 글로벌 평가기관에서 이렇게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개할 용의가 저는 있습니다. 상장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이걸로 좀 투자받기로 예정된 계획한 것이 있는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경영을 하는 전반에 기업은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 되고 또 새로운 신기술을 또 뽑아내야 되고 변화를 해야 되고 하는 과정에서 투자라고 하는 돈은 지속 가능하게 공급이 돼야 되고 또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투자 자산이 공동체의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고 또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쪽에 이제 자산을 회사에 편입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경영자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모든 어떤 투자 프로젝트의 이제 초점을 저희들은 이제 각각의 어떤 그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 판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투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 이제 투자 자산이 들어왔을 때 또 탄소 자산이 또 들어오고 병행하고 다만 이제 운영 자산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이 현재 한 30명 조금 넘게 근무하는 이 가산 디지털의 인력들, 해외 인력들이 이제 뭐 급여나 또 출장 비용이나 이런 이제 운영 비용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늘 부족한 거는 맞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투자 자산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직원들은 저희들이 이제 팀 배정 물량 이제 그 팀원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그 물량을 가지고 한 50% 정도는 급여를 대신해서 저희들이 작업성 개념으로 이제 그렇게도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특별히 저희들이 이제 공채를 통해서 급여를 약속하고 한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좀 가능하면 지켜서 급여가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불안해하실 필요는 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이가 없으면 이 몸으로 밀고 나가야 되고 또 직원들이 회사에 대한 비전이나 확신을 또 대부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또 때에 따라서 피로도 느끼고 또 과부하가 걸리는 이런 또 업무의 가중함이 있습니다만은 서로가 좀 동기부여를 하고 1인 3역, 1인 5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순발력 있게 이제 단톡방도 대응을 좀 못하고 뭐 그런 부분들은 너무 좀 송구스럽습니다만은 또 들어와 계시고 있는 분들 중에 어떤 그 자료에 대한 정리나 데이터에 대한 정보나 동종업계에 대한 어떤 좋은 사례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어떤 이런 부분을 해주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게 좀 상당히 또 큰 힘이기도 합니다. 또 그런 부분을 또 좀 능력 있는 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또 그 시간에 또 저희 또 실무 직원들은 또 소통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정확한 정보로 순발력 있게 대응하는 것을 정말 우선적으로 좀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뭐 회사의 철학이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니고요. 뭔가 이슈가 생겼을 때 저도 성격상 그렇고 적답으로 이렇게 반응하고 대응하는 것은 감정에 치우칠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여러분들의 어떤 방향 내지를 해줄 수 있는 좀 그런 부분들이 같이 또 소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톡방에서 좀 언쟁이 있고 다툼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나 또 내용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게끔 하고 회사가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이렇게 해드리는 것이 또 데이터의 어떤 오너로서 가지고 있는 또
강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때로는 여러분들 자산이 막 날아갈까봐 또 걱정하고 또 위기에 처해서 중간중간에 대응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늦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회사의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그 자산에 대한 어떤 위험도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거래소에서 본인의 자산을 빨리 이동해서 막 빨리 거래를 해야 되는데 뭔가 정보가 늦어져서 또 매수나 매도 타이밍을 놓쳐서 리스크가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저희들이 좀 가중을 판단을 해서 좀 대처를 좀 순발력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여러분들한테 가시적으로 막 블록체인 시장에서 뭐 데이터 프로젝트가 막 나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경험치상 글로벌 이슈들을 터뜨리는 타이밍도 중요하고 그 글로벌 이슈들을 누구한테 전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 PCR 블록체인이 돌아갈 때는 분명히 가치 있는 마이닝이 됩니다. 지금 거래소에 우리가 기존의 어떤 그 지금 100원대 미만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이제 ERC20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전셋집을 이제 발로 타고 나와서 우리의 이제 우리 집에 들어올 때는 새 옷을 입고 여기에 새로운 가치가 부여되고 새로운 이슈들을 담아가지고 그때 우리가 아닌 우리를 포함한 우리 외에 우리를 정말 우리한테 참여할 우리의 가치를 수평 이동하거나 더 상승된 가치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블록체인 쪽의 어떤 시장에 정말 제대로 한 방에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그 준비가 더 가치 있고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미덕을 통해서 제가 비전을 심어드리는 것들을 뭐 타이밍을 일부러 맞추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현재 테슬라 프로젝트나 뭐 폭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지분 등재에 대한 어떤 타이밍이나 또 리젠 기술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돼가고 디바이스가 해나가는 이런 모든 부분들 그리고 베트남이나 해외에 지금 그래도 출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한 9월 달 전후 우리가 정말 그 제대로 된 시장에 우리를 알리는 그 타이밍에서 뭔가 좀 그 폭발적으로 화산 폭발하듯이 응집되는 그런 좀 모양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뭐 언론에 보도할 소스나 자료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치 있게 좀 아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완벽하게 좀 더 좀 파괴력이 있게끔 준비를 좀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부족하게 생각하시는 홍보 부분, 기획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발전시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이런 미덕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자료도 좀 더 세밀하게 불러보게 되게 되고 또 준비도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참 소통이 이만큼 중요하다. 여러분들한테 또 유의미한 또 신뢰성 있는 사실 그대로를 좀 전해야 되고 비전도 허무맹랑한 비전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가치 실현을 할 수 있는 비전을 좀 힘있게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정말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또 홍보와 기획을 이렇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프로비트 복구 가능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오디트하고 장글 평가서가 나와서 다시 뭐 프로비트에다가 이제 그 원화 마켓 복귀를 요청을 하면은 거기에서 다시 재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원화로 복구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저 복구가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프로비트 자체가 8월, 9월, 10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이 벌집 계좌의 원화 마켓 유지가 가능합니다. 또 그 은행에서의 어떤 계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제 원화 마켓 유지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래서 프로비트 복귀는 프로비트 자체가 이제 그 금융권에서 원화 계정을 이제 받느냐 못 받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서류를 준비를 해서 다시 심사 요청을 하든지
그런 부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 원화마켓에 한국의 분들이 편하게 좀 거래하고 좀 매수 세력이 많은 쪽에 여러분들의 자산을 하시라도 팔고 싶을 때 그 가치 있는 부분을 이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어떤 그 시장에 올라가는 노력은 부단히 할 겁니다. 다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이제 메이저 원화마켓을 받는 거래소가 단 한 군데도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비스, 비트코비, 코인원도 과거에 받은 계정이지 새로 지금 인가를 받은 계정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7월달, 8월달, 9월달 이런 진행되는 과정에서 안정성 있게 이제 제도권에 들어온 거래소가 어디라도 하나가 생기면은 거기가 이제 데이터미 일단은 우리 메인넷 기반의 어떤 성장을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부단히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마켓에서 인정받은 코인들만 원화 마켓에서 성장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글로벌 마켓에서 또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상장돼 있는 싱가포르의 DG 파이낸스 코리아나 미국에 있는 거래소나 홍콩 거래소나 유럽 거래소나 저쪽에 필리핀 거래소나 이런 쪽에 그래도 국가에서 승인을 받은 여타 몇 개 국가의 거래소에 저희들이 먼저 또 상장을 하고 어느 정도 마켓이 유지가 된 상태에서 한국 규정에 따라 가지고 글로벌 검증을 받은 코인으로 해서 들어오는 전략. 어떻게 흐름이 바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설명드린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 또 업계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정보가 조금 신뢰성 있는 정보를 받는 쪽은 그런 부분까지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업계를 판단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1안, 2안, 3안 세 가지 방안을 다 가지고 저희들은 준비를 해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시겠습니다. BRT 스마트팜 해외 프로젝트 분야별 프로젝트 진행 상황은 제가 설명드린 걸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부족에 대한 거 설명드렸고 마지막으로 이 PBS 사업이 진행되는 그 태양광 견학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대소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단백질 프로젝트는 지금 데이터 블록체인하고 이제 그 협력사로서 이제 출판 단계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이제 단백질 프로젝트가 뭔가 좀 가시권 안에 들어와서 대량 생산 체계가 구해지면은 베트남에 진출하는 인삼 스마트팜처럼 논농사를 대체할 수 있는 식량 스마트팜으로 탄소 배출권 사업으로 그 소스를 끌고 오는 거고 단백질 프로젝트는 그 자체의 법인들이나 개발자들이 다 그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뭔가 발전을 해나가고 있으니까 PBS 질문하신 분은 그 회사에 관계되신 임원을 통해서 견학 부분은 좀 판단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개별 네. 질문 받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전에 질의하신 내용들에 대한 10가지에 대한 응답을 좀 진행을 하였고요. 현재 방을 설정을 해놓은 것이 기존 1차 미덥 때는 손 흔드는 방식으로 해서 관리자인 제가 마이크를 음소거 해제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많이 지연되기도 하였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번에는 본인들께서 참여하신 여러분들께서 직접 음소거가 가능하십니다. 채팅창이나 혹은 마이크를 켜시고 난 후에 오늘 나왔던 내용 이외에 무언가 새로운 질문이 있다면 자유롭게 발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먼저 지금 발표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장용호님 혹시 질문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아니요, 아직 제가 잠깐 다른 생각 좀 하고 있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제가 관리자 권한으로 전부 다 음소거를 해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알림으로 음소거를 해제하겠다고 창이 뜰 것이고요. 네, 지금 몇몇 분들 장용훈님 그리고 선영님 음소거 해제가 되셨는데요. 지금 오늘 나왔던 내용 이외에 다른 질문들이 있으십니까? 자유롭게 발표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네, 장용훈님. 장영훈당 지금 말하면 됩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데이터 코인이 탄소 배출권 이거다고 그 바꿔치기 그런 정도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 나중에 사용할 때 혹시 이게 그
뭐랍니까? 현금처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까? 네,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PCR 블록체인의 이제 메인넷 기반이 어, 그 액션 마이닝을 통해서 그 탄소 감축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벡스상에 이제 최종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데이터와 코인이 이제 교환이 되면서 새로운 블록을 형성하는 구조의 어떤 그 신개념의 이제 블록체인이 탄생이 되는 거고, 그리고 네. 그 부분이 이제 암호화되고 멀티시그와 이중 보안화 과정을 거쳐서 개인 지갑에 담기게 되고, 그 부분은 쇼핑몰이나 어떤 마켓에 기존에 나와 있는 어떤 블록체인보다 빠른 속도로 현금처럼 결제가 제도적으로 가능하다, 방법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면은 여타의 어떤 코인들보다도 빠르고 쉽게 결제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네. 우리 질문하신 분그 말씀대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결제로 쓸 수 있느냐라고 한 물으면 다른 블록체인보다 더 빠르고 더 좋은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는 것으로 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그 결제할 수 있는 가맹점이라든가 이 카드처럼 아무 곳이나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가맹점이 있어야 되는지 그걸 한번 알고 이제 싶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제 확정하기는 어렵고요. 이제 기존에 이제 블록체인이 어떤 단점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이제 그 블록체인들은 채굴 방식을 씁니다. 컴퓨터에서 이제 뭔가 그 어려운 난수를 전기세를 그려서 이제 코인이 생성이 되는데, 이제 코인 수량이 많아지고 또 참여자들이 늘어나면은 전송하고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옛날에 뭐 코인 결제할 때 또 이 그 수수료를 적게 주면은 이더리움 전송하는데도 어떨 때는 하루도 걸리고 2시간도 걸리고 빠를 때는 즉시될 때가 있듯이, 블록체인이 화폐처럼 지금 범용성 있게 쓸 수 없는 이유가 전송 수수료가 높다. 이제 코인과 코인을 어딘가에 보내야지 뭔가 물건을 살 수 있는데 그 보내는 수수료가 너무 비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제 수단으로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게 좀 보편적인 인식들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결제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가 카드를 끄면은 바로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넘어가는데 뭐 한 1분 이상 걸리거나 10분 걸리면은 커피 사 먹고 결제하는데 10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코인이 채굴 방식에서 이제 뭐 합의 알고리즘 포스 방식으로 해서 이제 발행 방식, 또 그 리플 같이 이제 뭔가 이제 선발행을 해놓고 후에 어떤 블록체인에 옷을 입히는 이런 이제 결제 방식, 이런 방식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저희들은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메인넷에서 결제 시스템이 이제 가장 빠르게 연동이 되는 방법을 제시를 할 거고, 다만 그것이 어디에 쓰여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일단 코인이 좋아요. 탄소 감축도 하고 감축된 만큼 코인이 발행이 되니까 이건 공익적인 거야. 그래서 CU 가맹점 협회에서 우리가 데이터 코인은 결제를 받아주자, 가맹점에서. 아니면은 저희 회사에 누군가가 찾아가서 이런 공익적인 블록체인 화폐가 정말 좋은 행동을 통해서 나온 화폐니까 뭐 맥도날드 가맹점에서, CU 가맹점에서 거래소 어디라도 갖고 가면 현금화가 가능한 그런 가치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결제 수단으로 운영하면 망하는 고객이 올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확장을 해나가는 부분으로 해서 이제 결제하는 수단이 나올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좀 그 생태계를 늘리기 위해서 1차적으로 진행한 게 아직은 이제 초기 준비 단계입니다만은 이제 우리 뭡니까 이제 쇼핑몰을 만들어서 우리가 발굴한 코인, 우리가 발굴한 상품들, 제품들, 또 에너지에 도움이 되는, 청소에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마켓을 만들고, 그런 마켓이 있는 플랫폼들을 자꾸 융합시켜 나가다 보면은 전 세계의 이제 온라인 상에서 우리 화폐를 이용을 해가지고 필요한 어떤 그런 상품들을 구매하는 것이 먼저 되지 않느냐. 그 이후에 이제 우리의 어떤 그 신뢰도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우리 그 생활 속에서 또 결제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코인들보다는
저희들이 좀 가능성이 높. 네, 답변 네. 감사드립니다. 혹시 그 이용철 회장님 혹시 우측 모니터 화면에 이수정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탄소마켓 거래소는 기존에 언급된 거래소가 아니라 새로 구축된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진행 상황이나 단계적 목표, 즉 타임테이블 등을 공유해 줄 수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네, 그 이수정님 좋은 질문 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탄소마켓 거래소는 1차적으로 탄소 배출권을 블록체인으로 거래소를 만드는 부분은 저희 회사가 이전에 2018년 그 블록체인 초창기부터 유엔에서 탄소 배출권을 블록체인으로 하자라고 하면서부터 국내 기업도 한 업체가 있었고요. 해외 기업도 한 2개 정도가 탄소 배출권을 블록체인으로 거래하는 솔루션을 이미 다 만들어 놨습니다. 다만 그게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적용을 하려면은 우리가 비트코인 마켓을 만들려면은 거래소에서 비트를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거래소에서 탄소 배출권 마켓을 하려면은 탄소 배출권을 확보를 해갖고 있어요. 그래야 탄소 배출권이 오르고 내리는 가격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연동을 할 수 있는 게 기본적인 어떤 거래소 금융구조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애로가 있는 게 뭔가 하면은 탄소 배출권을 일반 기업이 사가지고 오는 게 사실은 시장이 지금 많이 이렇게 보수적인 특정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기업들만 탄소 거래를 할 수 있고 탄소 배출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럽은 이제 개인까지 이렇게 이제 거래가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우리가 비전적으로 느끼는 거는 가면 갈수록 탄소 배출권은 이제 개인에까지 이렇게 파고들 것이다. 개인이 1톤을 줄이면 1톤을 줄인 만큼, 또 사면 산 만큼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와야 인류가 지금 달성해야 될 목표 쪽의 탄소 시장이 아마 그 형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뭐 전문가들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뭐 전문가들이 그렇게 그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탄소 마켓 거래소는 새로운 거래소에 탄소 배출권을 왕창 사들여 가지고 거래소가 탄소 배출권을 100%로 가져가는 게 궁극적인 목표고, 그건 누구라도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상당되는 거는 에너지 기술들이 이제 주기울을 되겠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가야 될 장점이고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거는 기존에 있는 거래소에 비트, 이드, USDT 마켓이 있듯이 탄소 배출권 마켓을 하나 신설을 하자. 단 거기에 탄소 배출권을 기축으로 쓰기 위해서 데이터를 모으는 거는 이제 유럽에서 사든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자발적 탄소 감축 시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배출권인데 그런 부분들의 구매가 좋은 시장에 어떤 탄소 배출권을 형성을 해서 탄소 배출권을 축으로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특허를 내고 거래소에 이제 제안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타임테이블은 올해보다는 뭐 내년에 저희들이 탄소 배출권 마켓이 이루어지더라도 한 내년 한 상반기 정도에 가능성이 있다. 네, 1차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그 모니터 우측에 에델코인에서 데이터함으로 변환되는 것처럼 기존의 구조적인 부족함을 보완해서 새로운 탄소 코인으로 개발할 가능성도 있는 것에 대한 추가 질문이 이건 올라왔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요. 에델 코인이나 지금 현재 데이터 코인은 ERC20 기반, 즉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메인넷 기반에서 토큰 베이스로 지금 발행을 한 거죠. 그래서 모든 프로젝트들이 자기들의 메인넷이나 그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전 단계에 남의 돈을 가지고 빌려 쓰는 게 이제 지금 현재 모든 생태계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당연히 아까 막 확신을 갖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셋집에서 우리 새로운 이제 데이터 탄소 코인으로 옷을 갈아입고 들어가는 게 이제 불과 한 2,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다. 그때 이제 코인명은 뭐 PCR 코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네, 답변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께서도 질문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혹시 장영호입니다. 네, 장영훈님. 그 실시간 거래 이루어질 때 거래를 할 때 그러면
개인 간의 개인들이 이 결제 양이 뭐 한 5천 원 정도 할 수도 있고 10,000원도 할 수 있고 있다면은 이대령 계열이라서 가스비가 많이 발생할 텐데 그 관계는 어떠한가요? 혹시 이호실 계열 같은 경우는 그 가스비가 들어가지 조금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만약 나중에 결제할 때 뭐 한 10억이나 결제한다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뭐 한 10,000원, 10만 원 했을 때 가스비가 많이 들어간 것이 염려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네, 부분은 그럼 답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블록체인은 전송하는 과정에서 높은 수수료가 상당히 단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이제 이오스 계열의 이제 디포스는 그 투표권자들이 이제 대표성을 부여를 해서 서로 이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변조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메인넷에 대한 기반을 디포스하고 리플 쪽에 이제 그 솔루션을 좀 검토를 하다가 지금 우리 그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가장 수수료가 적게 들고 빨리 결제되면서 보안이 확실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선택을 하게 될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한 번 트레이딩백 전에 뭐 10,000원, 30,000원, 비쌀 때는 60,000원 정도 이렇게 하는 그런 전송 수수료는 데이터 메인넷에서는 이제 없어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